자, 이어서 수열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항, 3항, 5항의 합을 제시했습니다. 1항, 3항, 5항의 합을 제시했다는 것은 등차 중항을 쓰라고 준 거겠죠? 가운데 3은 3이고 1과 5의 합이 2개의 A3니까 여기는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A3항은 36이다. 따라서 A3은 12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은 뭔가 딱히 구성이 보이는 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정석을 따르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교과 정석을 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죠. 먼저 A4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3D가 될 거고요. 공차 D고, 그 다음에 A7은 A 더하기 6D가 돼서 암산 한번 해볼게요. 3A 빼기 2A니까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D에서 빼기 12D거든요. 그럼 마 3D가 나오겠죠. 가 2다라는 1차적인 결론 하나, 그리고 A3이 10이다. 이것도 식으로 결국에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2개의 D 12다라고 해서 이 둘을 연립을 해주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5D가 될 것이고 그것이 10이라서 D는 2라는 결론 하나 나오고요. D값 집어넣어주면은 4가 될 테니까 넘어가서 A는 8이라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항에다 공차 하나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제시했고요. 먼저 보이는 게 두 번째 조건이네요.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두 개의 A3항이 10개다,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약분해서 A3은 5다 라는 결론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준 거는 두 항의 차이를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빼놨어요. 우리가 풀던 대로 공부하던 대로 한번 식을 써보려면 얘는 A4 빼기 A2로 써 있어야 우리가 좀 인지하기가 쉬운 형태가 될 겁니다. 두 개의 항의 차이니까 이 부분은 공차 두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차가 마3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A에는 공차 마3n으로 출발할 거고요. 3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3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5가 나오려면 더하기 14가 필요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초항 A1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1 넣어주면 1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했고요.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뭔가 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연습하라고 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A와 B가 모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옆에 있는 항들의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에 따르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멘트거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절대값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면은 an이 b2n 더하기 1과 같거나 an이 마이너스 b2n 더하기 1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도 다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게 성립하면 오른쪽 건 성립하면 안 되고, 거꾸로 왼쪽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른쪽 건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식입니다. 자,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성립하는지 나 조건에서 첫 번째 A3 빼기 B7을 줬거든요. 공교롭게도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3과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 조건의 첫 번째가 두 개 중에 어떤 걸 신뢰할 조건으로 갖고 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3하고 B7을 절대값 씌운 상태에서 해석을 했다면 얘는 A3이 B7하고 같던가 아니면 A3이 마이너스 B7하고 같던가 두 가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A3하고 B7이 같았다면
여기는 이 식이 지금 A3과 B7을 빼는 식이죠. 그럼 네가 넘어오면은 이거 뺀 게 0이거든요. 근데 얘는 뺀 게 8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은 신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식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확정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오른쪽에 있는 식은 확정식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은 이제부터 필요가 없는 식이 되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는 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A3과 B7의 마이너스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가 B7을 이동시켜서 A3 더하기 B7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함으로써 A3 값을 얻고 B7 값을 얻을 겁니다. 이 A3이 8이니까 A3은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똑같이 A3에다 4를 집어넣어 버리면 B7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3항과 3항과 7항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 확신 있는 관계식이 오른쪽 식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조건인 A5와 B12를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5와 B11도 n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둘의 관계식으로 여기 있는 이 식이 확정식이었기 때문에 이 식을 확정으로 따라가서 우리는 A의 5가 마이너스 B11과 같아야 된다라는 확정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고요. 문제에서 A5와 B11이 같다고 했으니까 A5 자리에 B11을 퐁당하고 넣어주면 이 B11이 0인 거죠. 따라서 B11이 0인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5와 B11은 모두 0이다라는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AN 같은 경우에는 A3항이 4고요. A5항이 0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일반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르면 공차는 ED가 이렇게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N식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할 거고 5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0이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 결론은 B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7항이 마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B11항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빼주면 공차의 개수가 나오죠. 공차는 총 4개의 공차가 등장합니다. 4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공차는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BN의 일반항을 구하면 n으로 시작하고요. 1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빼기 11이 필요할 겁니다. 문제에서는 A2와 B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A2부터 계산해주면 2를 넣어주게 되면 A2는 6이 나올 거고요. B8은 8을 넣어주게 되면 마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둘을 합치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이었으니까 결론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가조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조건의 첫 번째 조건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해석과 이런 사고를 문장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제시한 어떤 시그널 같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시는 고3분들은 이 문제 좀 한 번 더 익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예제 2번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수열은요 등차 수열이고요.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없게 제시를 했습니다. 3과 6항의 합이 30이다라는 걸 제시했고요. 옆에는 SO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냥 뭐 교과서 방식으로 액면으로 부딪혀도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뭐 연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요거 A 더하기 2D, A 더하기 5D로 보겠죠? 따라서 이 A에 2개의 공차와 5개의 공차니까 7개의 공차가 30이다라는 식을 하나 준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SO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초항이 일단 5개가 있으니까 얘는 5개 A 초항이 있을 거고요. 공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D, 2D, 3D, 4D입니다. 싹 다 합하니까 10D가 나오죠. 그것이 9의 A2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D죠. 9A 더하기 9D가 될 겁니다. 9 분배해서. 자,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해서 푸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 방법일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4A
는이라고 그냥 쓸까요? 9D가 넘어가는 게 예쁘네요. D가 될 거고요. 요 식을 통해서 D에다가 4A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8과 2A의 합이니까 30A가 될 거고요. 30A가 30인 걸 알았으니까 A는 1이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어요. A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 넣는 게 빠르겠죠? 공차가 4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S7이니까 이 두 개의 정보로 SN을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공차는 4니까 절반인 2가 n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요. 1 넣었을 때 초항 1이 나오려면 여기에 빼기 2가 일단 들어가서 2를 앞에 있는 2를 없애주고 거기 뒤에 1이 붙어서 n이 붙어준다면 1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관계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S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자리에 7을 살포시 넣어주면 되겠죠? 77에 49에 2 곱했으니까 98이고요.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n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n. 그래서 빼기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유제 3번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두 항의 차를 제시합니다. 바로 공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항을 줬으니까 일반항 AN을 만들 수 있겠죠? 일반항 AN은 3N으로 출발하고요. 3 넣었을 때 10 나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즉 SN을 구하라고 한 거죠. S6이 필요하네요. S6은 교과서 1번 공식을 사용할게요. 2분의 항의 개수가 6개, 초항 더하기 말항이 필요하거든요. 초항은 1 넣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4가 나올 거고요. 더하기 말항, 여섯 번째 항이죠. 6 넣으면 1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약분해서 3하고 23하고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3을 해주시면 69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약간 이런 문제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다. A, B가 모두 등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A 일반항과 B 일반항을 곱해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사실 생각이 들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 왜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은 모두 다 1차식의 구성이기 때문에 일반항 AN과 일반항 BN을 곱해서 2차식이 나왔다는 건 저걸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 두 개를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뉘앙스가 되겠죠. 따라서 요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일단 이 2로 쪼개볼까요? 9, 5, 4, 15로 해보면 10에 18이니까 이건 안 나오고요. 3에 15 한번 해볼까요? 30에 6이니까 오케이 이건 나오겠네요. 그래서 A와 B를 곱해놓은 결과는 2n 더하기 3이라는 1차식과 2n 더하기 15라는 1차식의 곱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A, B가 될 겁니다. 각각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옆에서 조건을 준 것 같습니다. SK와 BK가 같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상황을 가정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사건은 네가 A고 너가 BN일 때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옆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봐야죠. 먼저 SK가 BK가 같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 S 같은 경우에는 그 아니네. 옆에 앞에 멘트가 있네요.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 수열의 합이 되겠죠. A 수열의 합은 현재 내가 지금 1번 상황에서 왼쪽 걸 A 수열이라고 한 거니까 A 수열은 현재 이거고요. 이 수열에서 합의 공식을 그냥 바로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A가 너라면 초항은 5가 될 거고요. 공차가 2인 수열이니까 SN을 구하게 되면 우리 SN은 1n제곱으로 출발하겠죠. 그래서 n제곱 그 다음에 초항이 5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4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2n 더하기 15라고 하는 BK랑 서로 같은 자연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방정식이 근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n제곱 빼기 아니지 더하기 2n 빼기 15가 0이다 라고 한다면
535 해가지고 n값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얘는 일단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캐치해놓고 두 번째 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너가 b일 때 그리고 너가 a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n을 구해줄게요. 이건 일단 되는 거 확인했고요. a 수열은 현재 이번엔 이거니까 이 수열에서 초항과 17 공차를 뽑아주겠습니다. 공차는 2. 따라서 여기도 n제곱으로 출발할 거고 17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16n이 되면 초항이 17 나오겠죠? 이게 SN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는 게 B니까 이번엔 2n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이것도 방정식을 풀었을 때 n이 자연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n제곱이 더하기 14n 빼기 3이니까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식은 될 수가 없고요. 요식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 K는 구해줘야 되겠네요, 결국에. 5, 3, 15니까 마이너스가 3에 붙어야 되겠죠? 따라서 n값 자연수는 3인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n 자연수가 K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K가 바로 3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K3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위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A는 2n 더하기 3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따라서 3을 집어넣어주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6 더하기 9네요. 3이네요. 그래서 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예제 3번입니다. 자, 이번엔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합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합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죠. 일단 수열의 합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긴 한데 초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부분 주의하시고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요 3은 무시하시고 요 뒤에 있는 부분만 보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조, 등차수열의 합 구조를 따르고 있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공차는 2였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고요. 3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초항은 저 노란색만 있었을 때 초항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N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공차는 2, N이고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돼서 초항이 3이 되는 결론을 만족시켜줍니다. 단, 이 결과는 상수항이 존재하고 또는 S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S0을 구해보게 되면 3이 나와요. 따라서 0이 되지 않습니다. S0이 0이 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일반항이 실내 구간이 2부터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A3과 A5는 위에 있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3을 넣어주면 7이 나오고요. 5를 넣어주면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 식에서 구할 수는 없고 SN에서 그냥 가져와야 됩니다. SN에서 S에다 1 넣은 게 N에다 1 넣은 게 A1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6, 11, 6, 7, 11을 더하는 거니까 13에 11 더해서 2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은 5번에 있었습니다. 아래쪽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했어요. 어떤 수열인지 모르고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5항을 구해주는 걸 목표로 가지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석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 빼기 SN-1을 구하시면 우리 AN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A5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5항만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5항을 S로 표현하려면 5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4항까지 합을 빼면 됩니다. 이게 A5가 되겠죠. 따라서 S5는 5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9분의 5, 6에 30 이렇게 될 거고요. S4는 4 집어넣은 거예요. 8분의 6, 4, 24가 될 거예요.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고 3, 10이고요.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0 빼기 3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3분의 9를 빼는 거니까 3분의 1이 다섯 번째 항이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쉬워서 접근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연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까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본인의 생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좀 길러 주셔야 될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n항까지의 합 SN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상수항이 존재하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상수항만 무시하고 생각하면 일반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항 A에는 최고차 계수가 1인 SN식이었으니까 공차가 2인 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고 생각하면 초항이 0이죠, 지금. 그래서 2n 빼기 2가 일반항 AN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요 일반항은 실내 구간이 2부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수 A1, AX, AY가 등차 수열을 순서대로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1부터 구해줍시다. A1 같은 경우에는 S1으로 구해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AX와 AY는 옆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2X 빼기 2 하나랑 2Y 빼기 2가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해달라는 얘기겠죠. 먼저 가운데 2배를 쳐줍시다. 4x 빼기 4고요. 그것은 양쪽 두 놈의 합이랑 같아야 되니까 2y 더하기 24랑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랑 y를 모아주면 x, y가 넘어갈게요. 4x 빼기 2y가 28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2x 더하기 빼기 y가 1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라고 했고 자연수 xy라고 한 거 보니까 식이 하나인데 자연수 조건을 줬습니다. xy는 1보다 큰 수며 x가 더 작고 y가 더 큰 수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정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을 y는 꼴로 정리해놓고 쓰는 것도 좀 편하겠죠.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면 2x 빼기 14거든요.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결론을 구해봅시다. x에 0 넣을 때 아니지 x에 7을 넣을 때 14니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을 넣으니까 2가 되고요. 9를 넣으니까 4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은 하나씩 커지고 있고 왼쪽은 2개씩 커지죠. 일단 쭉 써봅시다. 10에 6이고요. 11에 8이고요. 12에 10이고요. 13에 12고요. 그럼 이때가 이제 아직까지는 x가 큰 값이죠. 현재로선. 그리고 14에 14로 같아지는 순간이 등장할 거고 15가 되면서 16이 되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x가 작아지는 현상이 등장하겠네요. 따라서 x랑 y는 15와 16이었고요. 그 뒤로는 값이 더 커질 테니까 두 개를 더한 값 최소값은 바로 31이다. 1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고요. 연속된 세 항을 곱해놨으니까 등비 중앙 성질에 따라서 A3 가운데 항의 이제 세제곱이 되겠죠. 양쪽 두 개가 제곱이니까 총 3개가 8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A3이 2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7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A3항 기준에서 공비를 4개 곱해놓은 거죠. 그게 지금 81분의 2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A3이 2였으니까 약분해주면 R값이 나오게 됩니다. R값은 3분의 1이 될 거고요. 풀마 3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골라준 거고요. 이때 A2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A2라는 것은 A3에서 거꾸로 나누면 되는데 헷갈리면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A3이라는 것은 A2에서 공비를 하나 곱해서 만든 거니까 2는 A2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A2는 6이 나오겠네요. 자, 이어서 유제 7번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정보 같은 경우에는 A5로 나눠주면 R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현재 2다 라는 걸 알고 출발하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누는 식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형태로 교과 정석대로 식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A5 같은 경우에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4개 곱해놓은 거니까 AR의 4제곱 될 텐데요. R 값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16R 이렇게 16A 이렇게 적어주고요. 3 곱하기 AR 이 A2가 AR이죠. 그래서 이건 2A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5다. 그럼 얘가 6A라서 넘어가면 10A가 되고 는 5입니다. 초항이 2분의 1이었네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세 번째 항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8번입니다. 첫째 항 그리고 공비 모두 정수 R인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항하고 공비가 모두 R이고요. 이거 등비 수열이래요.
R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수열 AN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R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AK가 바로 이제 R의 n제곱 얘가 되는 거고요.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문자를 맞춰줘야 되겠죠. R의 K제곱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R의 K제곱이 2의 12제곱과 같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R의 개수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R이 몇 개이냐라고 물어봤고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K 위에 있는 너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문제에서 R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수 조건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무조건 자연수 제곱이 돼야 되고 밑은 음수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것 같죠. 따라서 2의 12제곱이 되려면 2의 12제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R 값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2 하나일 때 이때는 이제 12제곱이 될 테니까 요거 하나 만족할 거고요. 근데 이게 12제곱 같은 경우에는 짝수 제곱이라서 꼭 12제곱이 밑에 이제 2만 있어야 2의 12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도 12제곱 하면 2의 12제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한 첫 번째 R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R은 하나가 2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지수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K를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2가 아니라 이제 이 두 개, 즉 4를 가져가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2의 제곱을 챙겼으니까 6개가 되겠죠, 지수가. 그러면 이번에도 자연수 K가 맞고요. 현재 4의 6제곱이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4의 6제곱이라고 써도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R값 두 개가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2가 이제 3개 있으면은 8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2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3을 해주면은 4가 4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8의 4제곱도 2의 12제곱의 표현이고 어차피 또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의 4제곱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세제곱까지 했고 2의 4제곱 갈 차례죠. 16이죠. 그러면 2의 4제곱이면 16의 3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이라서 홀수 제곱이라서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부호가 음수라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될 수는 없고요. 단독으로 16의 세제곱꼴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제곱 해야 되는데 걔는 약분이 안 되고요. 6제곱, 즉 64를 가야 되겠죠? 6제곱이면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도 짝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64의 제곱도 이 결과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R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의 6제곱 했으니까 약수가 이제 12밖에 안 남았죠? 2의 12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제곱이 되면서 이것도 홀수 제곱이라서 더 이상 음수를 판단할 수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R 값이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가지가 존재하겠네요. 라고 해서 정답은 5번 10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등비수열이다. 그 다음에 밑에 주어진 조건 보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쓸만한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은 A1이 초항 A이기 때문에 그냥 A 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A2는 그냥 AR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일단 0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래서 A로 약분하면은 11A가 R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를 모두 문자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항은 A고 공비는 11A다 라고 두면 일단 상황은 완성된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조건이 이제 R값, A값 구하라고 준 두 번째 식인 것 같죠. 일단 A3, A4 같은 경우에는 AR제곱에 AR 세제곱의 합이고요. 이거 나눠줘야 될 것 같죠, 느낌상? A 더하기 AR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지금 그게 9다 이거죠. 그러면 AR로 나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식을 R제곱으로 묶고 나눈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R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AR이 되면서 A 더하기 AR이 약분되면서 R제곱이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값은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R에다 3 넣어주면은 초항이 11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 그랬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S5는요. 공비가 지금 3이었으니까 3 빼기 1분의 이걸로 출발할게요. 3 빼기 1분의 초항이 11분의 3이었고요. 3의 항이 5개, 5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분의 저거 11분의 3 일단 써놓고 옆에 거 계산해버릴게요. 옆에 거 계산 쳐주면은 3의 5제곱이면 243이죠. 243에서 1 빼니까 242가 될 거고, 이게 아마 약분되는 숫자로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2를 약분해 둘 수 있고요. 결과는 3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다. 자, 밑으로 가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큰 이렇게 얘기했어요. R값이 1보다 큰 등비수열이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6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주어진 걸 보면은 S4, S5, S6 이런 구성을 갖고 있네요. 근데 S4랑 S5가 주어진 형태가 뭔가 특별한 연산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냥 식으로 만들어서 연립이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4부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냥 R로 써야 되고요. 초항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A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 빼기 1분의 초항 A의 R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결과가 5 곱하기 요거 이제 직접 바꿔주면 AR 더하기 AR 제곱이죠. A로 묶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왼쪽에 A가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AR 더하기 AR 제곱이니까 R 더하기 A 나가고 R 제곱이 묶여 있겠죠. 자, 요 식 하나랑 이제 오른쪽 식 하나가 또 필요하거든요. 오른쪽 식도 일단 소환하겠습니다. 너는 S5입니다. 그래서 R 빼기 1분의 초항 R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 식은 AR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가능한 아이들부터 정리를 좀 해줍시다. 일단 왼쪽에서는 A는 약분돼서 없어질 것 같고요. 요 아래 4제곱 빼기 1도 분모 R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분하게 되면은 R의 제곱 더하기 1 하나랑 R 플러스 1만 남겠죠? 합차공식해서 R 빼기 1은 없어진 거고요. 써줄게요. 일단 표현을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구조가 오른쪽에 있는 요 R 더하기 R 제곱이 R로 묶였을 때 1 더하기 R이 나오니까 1 더하기 R까지 약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2의 R제곱 더하기 1 하나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5의 R 하나 이렇게 딱 간결하게 좀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은 뭔가 풀리는 구절은 아닌데 굳이 풀자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법에 따라 R제곱 빼기 5R 플러스 2라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준 것 같네요. 1을 쳐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R값은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R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R값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 넣어주면 그냥 식이 완성되겠죠? R값에다가 2를 넣어놓고 연산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분모는 1분의 위에는 32에서 1 빼니까 31A가 될 거고요. 저쪽은 R의 5제곱 똑같이 32A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이 1이라는 정보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정보들이 R값이 현재 2고 초항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S6 구하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S6은요 2 빼기 1분의 초항이 1이었고요 2 공비의 6제곱 빼기 1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64에서 1을 뺀 63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문제의 조건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열 AN이 현재 무슨 수열인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BN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조건이 뭔지는 밑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A라는 수열이 빨간색이었거든요. A1부터 6번째 항까지 다 곱한 게 64래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 수열 빨간 색깔에 대한 5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A1부터 A5까지 합을 구하려면 A와 관련된 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A가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식을 좀 변형해서 A가 뭔지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지수로 변형해주면 밑이 2인 B의 n제곱, 요게 바로 AN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바로 맨 마지막에 줬던 그 A1부터 A6까지의 곱이라는 것은 각각 이제 하나씩 B 입장에서 치환해 보면은 2의 B1, 2의 B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꿔주는 게 가능하겠죠. 이거를 모두 다 지금 곱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수에서 합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2의 B1부터 B6까지 아싸리 합친 거를 6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건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지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현재 6이다. 다시 말해 B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요. 이 B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6항까지 합, 그거를 6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왼쪽의 합을 S라고 하고 오른쪽 합을 T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TN이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공차가 2니까 n제곱의 개수는 2차식이니까 n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더하기 qn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항까지의 합이 6이니까 이게 지금 t6가 6이라는 거죠. 그래서 6을 집어넣어주면 36 더하기 6q가 6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36 넘어가면 마 30이고 6으로 나누니까 q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q값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이게 지금 SO죠. 빨간 색깔 SO를 구해야 되니까 저 Q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N제곱 빼기 5N이 되면서 일반항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비수열의 합이니까 우리는 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2N 하고 시작할 거예요. 공차가 2니까. 초항 1 넣었을 때 마사가 나오니까 여기 빼기 6이 붙어주면 되겠죠. 현재 B에는 2N 빼기 6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A수열의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A수열을 1항부터 5항까지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A1부터 A5까지의 합을 표기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B죠, B.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B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2의 B1부터 해서 2의 B5까지를 지금 합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겠다. 그 BN이 지금 2n 빼기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2n 빼기 6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버립시다. 2n 빼기 6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정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초항은 얼마냐부터 한번 해볼까요? 초항은 n에다가 1을 넣어야지 초항입니다. 그래서 n에다 1 한번 딱 넣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1이 초항이 될 거고요. 공비가 얼마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a 아래 n 빼기 1제곱으로 쓸 때 이게 공비긴 하거든요. 근데 a 아래 1차식 pn 더하기 q제곱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아래 p제곱이 공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비는 현재 2의 제곱 4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SO라는 것은 요거 정보 가지고선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공비가 4니까 4 빼기 1분의 이렇게 출발하고요. 초항이 16분의 1이었고요. 공비는 4였습니다. 4의 5제곱 빼기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 3분의 16분의 1이거든요. 일단 16분의 1 써놓고 옆에 있는 게 계산하면 2의 10제곱이죠. 2의 10제곱이면은 1024에서 102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약분이 가능하게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하고 1023부터 약분을 좀 쳐줄게요. 3, 3은 9, 3, 4, 12, 3, 1,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더 이상 결론이 안 되는 거죠, 연산이. 그래서 16분의 3, 4, 1이라는 게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4번에 보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레벨 1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고요. 이렇게 두 항의 합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석 트리를 타도 되겠죠? 일단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초항에다가 5 하나 더 있는 거고, 구항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하나 더 있고 공차가 8개 추가된 거니까 8, 5, 40. 40을 더해주면 그게 87이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87에서 45를 빼면 되는 거니까
42가 되면서 A는 21, 초항은 21이었군요. 2번. 첫째 항이 5이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6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은 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교과 정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교과 정석 중에 이제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마랑 이거 쓰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식을 쓰는 구성에서. 그래서 이 S6이 60이라는 거를 좀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SN식을 그냥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SN 지금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서 공차 D라고 했잖아요. 그냥 2분의 DN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귀찮을 땐 그냥 PN 제곱으로 해버리세요. PN 제곱 더하기 QN 이렇게 잡아버리고요. 첫째 항이 5라고 했으니까 이거 A1이 5잖아요. 1 집어넣은 게 5다 이거니까 P 더하기 Q가 5다 라는 식을 하나 그냥 뽑고 그 다음 옆에는 6항까지 합 S6이 60이다 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6 넣은 거죠.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36에 P 더하기 6Q 이게 이제 60이다 라고 이용한 걸 연립해 주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일단 밑에 있는 식은 6으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6으로 약분해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은 거꾸로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5P가 될 거고요. 저쪽은 5가 되면서 P 값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 Q 값은 4인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P 값이 1인 걸 알았고 Q 값이 4인 걸 알았으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항 구하시면 뭐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문제 목적이 공차를 구하는 거여서 공차는 SN의 n제곱 개수만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의 2배가 공차다. 그래서 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렇게 하나 제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보면 얘는 등차 중앙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 3하고 7의 평균값 5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차 중앙의 성질에 따라서 2배의 A5가 10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5는 5다 라고 정보를 하나 뽑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H 빼기 A9는 요거 이제 자리만 바꿔서 쓰면 A9 빼기 A7로 보면 공차 2개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2개의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3항부터 9항까지 합이니까 일단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이 2개의 정보로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면 우리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출발이고요. 5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6이 필요하겠네요. 아니지. 5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더하기 10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3항부터 9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SN 공식 쓰지 말고 초항 마랑으로 때려버릴게요. 제 A3부터 A9까지 항의 합은요. 일단 2분의 1로 시작할 거고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부터 9까지가 9개인데 앞에 2개가 빠지니까 항은 7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초항이 3는 게 초항이죠. 3, 세 번째 거 7이고요. 더하기 9항이 마지막 항이죠. 1 넣은 게 마지막 항이 되겠네요. 따라서 28이라는 합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세 개의 숫자 첫 번째 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사용해서 이 x가 6이다 라는 걸 잡아주면 x는 3이다 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고요. 옆에 있는 세 개의 숫자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등비 중앙을 사용해 줄 겁니다. xy가 되겠죠? 그래서 xy가 36이고 x가 3이니까 3 넣어주면 y가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5가 되겠고요. 다음 5번입니다. 수열 AN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SN을 줬다는 건 일반항을 구하라고 준 거겠죠. 그럼 일반항을 구해주는 작업을 해줍시다. 일단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AN은 N세제곱 더하기 N에서 빼주면 됩니다. SN-1을 빼야 되겠죠. N-1의 세제곱 더하기 N-1 요거를 이제 통째로 빼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n세제곱은 일단 삭제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n도 아마 여기서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오른쪽씩만 남겠죠. 일단 여기 전개만 한번 해볼게요. n세제곱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3n 제곱 남을 거고 플러스 3n 남을 거고 플러스 1 남을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빼기 1이 남으면서 이건 삭제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주는 순간 우리 an이 결정이 됩니다. 이 an은 3의 n제곱 빼기 3의 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n이라는 게 3의 n제곱 빼기 3의 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2, a4 이게 지금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a3 하나 빠져 있고요. 그러면 a2부터 a8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요 그 일반항 구한 거 실내 구간도 적어야 되겠죠. 실내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근데 S0이 0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식의 실내 구간은 1부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부터 8항까지 합을 그냥 구해버릴게요. 그래서 S8이죠, 그게. 1부터 8항까지 구한 다음에 초항 하나 빼고 세 번째 항 하나 빼버릴 겁니다. 이 A1하고 A3은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S8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8을 집어넣고 계산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8 같은 경우에는 8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될 겁니다.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라서 더하기 8이니까 그냥 8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자, 여기 현재 S8이고요. A1 같은 경우에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초항은 0이었고요. 자, 지금 초항이 0이 나오면서 S0, S2라고 SA1하고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스캔을 해보니까 위쪽에 요걸 이제 잘못 썼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빼기 2가 뒤에 붙어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항 여기 있는 3n제곱 빼기 3n에 뒤에 빼기 2가 붙어서 식이 완성됐어야 되네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분배가 안 됐었네.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주면은 마일마일에서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면서 일반항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완성됐으니까 다시 한번 A1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1을 구해주시면 2라는 결과 확인되고요. A3은 27에다가 빼기 9에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18에서 2를 더한 거니까 20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2의 9제곱은 512고요. 512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520이 될 겁니다. 520에서 총 22를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498이라는 결론을 얻고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6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항과 공비가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공비도 그냥 A가 될 겁니다. 같은 등비수열 AN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열 AN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초항 A 곱하기 R도 A거든요. A의 n-1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것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밑에 있는 걸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AN은 A의 n제곱이고요. A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제곱 그대로 따라가겠죠. 자, 요거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4가 16이다 라고 했고요. A4가 16이라는 것은 초항에다 공비 3개를 곱한 건데 공비도 모두 A니까 A 4제곱이 16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A4 A 4제곱이 16이니까 A라는 값이 4일 수도 있고 마4일 2일 수도 있고 마2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풀마 2로 써줄 거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이걸 통해서 정하란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어차피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같은 거면 첫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 A제곱이고 세 번째 항 A 세제곱이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속된 두 항의 곱이잖아요. 의미가 연속된 두 항의 곱이 양수다라는 거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이 항들은 모두 양수가 됐어야 되겠죠. 따라서 초항은 풀마 2 중에 양수 2를 골라주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고 문제는 초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고요. 등비수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관계식을 하나 줬습니다. 이 관계식은 너 하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너 하나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빨간색부터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A 더하기 AR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건 2로 약분해서 쓰면 되겠죠.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그것이 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등비수열 연립하는 방법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있는 식을 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A가 필요하니까 R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A 더하기 AR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 있는 너놈이 바로 빨간 색깔 1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R값이 풀마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호를 하나로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루트 2분의 1이 공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초항도 구해야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식에다가 넣어서 초항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식은 A 더하기 여기 2분의 1A가 되겠죠? 가 10이라서 2분의 3에 A가 10이다.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준다면 A가 8이 되면서 초항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6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항 8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총 6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2가 3개가 나오면서 5개를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8에다가 루트 2가 5개가 있으면은 4루트 2가 되겠죠? 4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2분의 2라서 약분 이렇게 쳐주면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수열 AN이라고 해서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는 식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예쁜 식이죠. A n 플러스 1을 준 거예요. a n 플러스 1이 2의 n제곱이다 라는 걸 제시한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면 s2 빼기 s1 그게 2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지금.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제2항 A2부터 제9항 A9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들의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은 A2 같은 경우에는 n에다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초항 2가 될 거고요. A9 같은 경우에 8을 넣는 거니까 2의 8제곱 여기까지 합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 2항부터 9항까지면 항이 총 8개입니다. 따라서 공비도 2니까 2 빼기 1분의 1로 출발을 하고요. 초항은 2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2의 8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하면 식이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2의 9제곱 빼기 2거든요. 그러면 512에서 2를 뺀 거니까 510이라는 5번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공차 등비 파트 레벨 2의 1번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1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차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D1n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여기는 D2n 더하기 B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그 등식이 3개짜리인데 왼쪽에 있는 2개를 먼저 보면 A와 A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죠. A3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A2가 A5 빼기 A3가 될 테니까 공차 2개의 차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2개의 공차인데 정확하게는 D1이라는 게 2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B8 빼기 B2가 되면서 6개의 공차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Bn 수열의 공차니까 D2가 되겠죠. 자, 이게 둘이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지면서 2하고 6은 약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D1과 D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3대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위에 D1과 D2를 굳이 이렇게 쓰기보단 이제부터 오른쪽 거를 그냥 D로 인식해서 오른쪽 걸 DN이라고 했다면 왼쪽 건 3DN 이렇게 취급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뽑아줘야 되는데요. 두 번째 식은 등식이 오른쪽에 2개가 있으니까 오른쪽 거 2개 기준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2가 왼쪽으로 넘어와주면 A3 빼기 A2니까 공차 1개겠죠. 근데 A수열의 공차는 3D였으니까 여기 3D가 될 겁니다. 3D는 B2가 됩니다. B2 같은 경우에는 식을 우리가 BN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B2를 직접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2D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3D랑 2D 더하기 B가 같아야 되는 거라서 2D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D랑 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B 또한 그냥 문자 D로 처리해서 BN을 DN 더하기 D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의 의도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만족해야 되냐? AK와 BK가 같아지는 자연수 K가 존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완성은 됐고 우리가 이 A도 왠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 등식 3개 중에 이제 A와 A, B, C 꼴이라고 할 때 A는 C 꼴에서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도 이게 이제 빼면은
3개의 공차가 되겠죠. 그럼 3D가 3개니까 9D가 될 거고요. 그것이 B8과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Bn 자리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8D 더하기 D가 되겠죠. 8D 더하기 B가 8D 더하기 D라고 써도 되겠네요, 지금. 자, 그러면 그냥 9D가 되면서 사실 의미가 없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요 B와 C에 의해서 우리가 B랑 D만 같아진다는 걸 알았지. 이걸 가지고 뭐 A의 조건을 알 수 있던가 이런 조건은 현재 주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K를 바로 집어넣을 거고요. AK 같은 경우에는 K 집어넣어주면 3DK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도 K 집어넣으면 DK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K는 현재 자연수인 게 확실한 상태니까 우리가 이 식을 K는 꼴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EDK는 D 빼기 A가 될 거고요. 여기서 ED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 K라고 하는 ED분의 D 빼기 A 이 결과가 현재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문자가 3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최종적인 의도를 봐야 되겠죠? A6에서 B4를 빼달라라고 하네요. 우리도 한번 빼줍시다. A6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6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18의 D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4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4를 넣어주면은 5D가 되겠죠? 5D를 빼줄 겁니다. 따라서 13D 플러스 A를 계산해 줄 거고요. 우린 이것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의 A와 D를 찾아내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항이 아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한 A와 D도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까부터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식 있죠? 세 번째에서 뽑아놨던 이 식은 K도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2D분의 D 빼기 A도 자연수니까 이게 지금 문자가 다 자연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고 지금 자연수 K가 존재하는 어떤 경우를 한번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의도했던 게 뭐였냐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자, 일단 요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D도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겠죠. D에다가 1을 넣어보게 된다면 2분의 A가 될 거고요. 그럼 1 빼기 A가 되면서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 A 값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A도 자연수가 되면 되거든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자연수일 필요는 없겠구나. 어차피 우리가 D에서 지금 자연수를 걸어줬기 때문에 A는 음수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요건 빼고 그냥 너만 자연수가 되던 D만 자연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연수일 필요는 없고요. D는 자연수고 A는 맞춰주면 됩니다.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뭐 이제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일 때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존재할 겁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13D 더하기 A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일단 요 D는 자연수인 거 확인했죠. 다시 말해서 D가 자연수인 게 확인됐다는 것은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자연수가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크면 클수록 더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A는 지금 음수에서만 값들이 매칭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가 1일 때 만약에 D가 1이었으면 여기가 이제 13이 될 거고요. A는 마 1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12가 될 겁니다. 그때 K라는 자연수가 존재하도록 지금 설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다 풀려면 다 써야 됩니다. A랑 D의 조건을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그때의 K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 그때 최소값 찾는 거라 자연수만 나오면 되거든요. K는. 그러면 만약에 마3을 선택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의 A 값이 아니죠. 최소가 되죠. 따라서 D가 1이고 그때 A는 마1일 때가 현재로서는 현재 최대가 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부터 넣을 수 있는데 D에다가 2를 넣게 되면 13D라서 숫자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13D가 최소라는 사건은 이제부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13D 더하기 A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D가 1일 때, A가 마일일 때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때는 13 빼기 1이라서 1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의도가 사실 좀 애매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고요. 최소값이라는 멘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거를 다 써야 되지만 그걸 다 쓰는 것도 현재로선 문자가 3개라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에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에 해당되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수열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냥 SN이죠. AN의 수열 AN의 합 SN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고 가야 될 첫 번째 조건은요.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는 2차식이죠. 일단 상수항이 있든 없든 2차식으로 주어지는 SN, 수열의 합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플러스 R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항부터 성립되지 않고 N은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이거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뒤에는 R은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되는 관계로 첫 번째 항을 계산할 때 성립되는 관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에다 1을 넣으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S1, 즉 이것은 초항이 될 거고요. 초항은 1 집어넣으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되겠죠. 자, 이것이 현재 초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떤 일반항의 구조를 따라갈 겁니다. 이 일반항의 구조는 여기 있는 P가 공차의 절반 역할을 하니까 실제로 공차는 2P의 역할을 할 거고요. 플러스 뭐 얼마 이런 식의 구조로서 등차수열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단 이 식은 n이 2부터 성립하는 실내 구간을 갖고 있을 거고요. 자, 그때 옆에 있는 요것을 보니까 2n 더하기 1과 2n 항을 뺐더니 6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 공차죠. 누가 봐도. 왜냐면 A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연속한 두 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차가 될 것이고요. 공차가 현재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공차 자리에 6을 집어넣어주면 P값이 3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6이 들어오게 되면 P값은 3이 되면서 P값은 3으로 전부 다 대체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때 A1과 A3이 11이다라고 했으니까 A1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식에다 1을 넣었을 때가 A1이죠. 3 더하기 Q 더하기 R 그것이 1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3도 11이 돼야 됩니다. A3은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A3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우리가 직접 구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없애고요. 지금 SN이 3n제곱 더하기 QN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일반항을 만들어 버릴게요. 어차피 공차가 6인 건 알았으니까 6n으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3을 집어넣었을 때 같아져야 되겠죠, 값이. 그럼 뭐 1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일반항 만드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거를 SN이라고 봤다면 3 더하기 Q가 초항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1 넣었을 때 3 더하기 Q가 나오려면 빼기 3에 플러스 Q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Q 더하기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실내 구간에 있는 식이다 보니까 3을 집어넣어서 A3을 얻어주겠습니다. A3 같은 경우에는 3 집어넣으면 18 빼기 3이죠. 그럼 15 더하기 Q가 나올 거고요. 그것도 지금 11이다 라고 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이거 풀어주면 Q값 먼저 나오겠죠. Q값이 4가 마사가 나올 거고요. Q 자리에 마사 넣어주면 R값도 나올 겁니다. R은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SN이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SN이라는 것은 3의 n제곱 빼기 4n 플러스 12가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S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 넣어주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S10이라는 것은 300에 빼기 40에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러면 260에서 11을 더하니까 272가 되겠죠. 정답은 1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존의 조건에 따르면 공차는 양수고요. 등차 수열 n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절대값이니까 일단 두 가지 풀어줘야 되겠죠. a2가 a10과 같을 때 또는 a2가 -a10과 같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요 a2, a10이라는 마이너스는 왼쪽에 붙어 있어야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야 좀 더 보기가 편한 a2는 이제 음수였고 a10이 되면서 양수로 바뀌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a2와 a10은 일단 같을 수가 없겠죠. 점점 커져야 되니까. 따라서 a2와 a10의 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될 거고, 이 관계를 조금 다듬어 준다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2 더하기 a10이 0이다.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은 2배의 a6이 중앙이 될 거고요. 그것이 0인 거니까 결론이 a6항이 0이다 라는 결론을 하나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방정식, 요 3차 방정식인데 이 실근 중 하나가 a5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게 a6였기 때문에 a5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지금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해석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x로 묶어주면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인 거고요. 3 하나 1 하나 마이너스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0 하나 마 3 하나 1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a5가 음수가 되는 거였고 실근 중 하나가 음수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a5가 마3이라는 것도 얻어내면서 드디어 우리는 수열의 키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차는 현재 3이었던 것이고요. 6항이 0이니까 이걸로 일반항을 구해주면 3의 n에 6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거든요. 빼기 18 이렇게 하면 일반항이 완성이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10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S10을 구하기 위해선 가장 기초적인 공식을 쓸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10개고요. 초항은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10을 집어넣으면 30 빼기 18이니까 12가 더해지면 되겠네요. 앞에 있는 거 약분해주고요. 뒤에 있는 거 마3 나올 테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함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3개의 점 A, B, C가 있습니다. 그때 세 점에 대해서 X좌표의 숫자들이 순서대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3차 함수가 그 위에 세 점을 갖고 있는데 그 3개의 점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일정한 차이가 2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이번에 또 세수 알파 베타 감마의 함수 값이죠. 그것도 이 순서대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차이도 2였는데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가 2였는데 지금 요 차이도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요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이 3차 함수 fx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거냐? 이 3차 함수 fx라고 하는 x세제곱 더하기 kx제곱은 기울기가 1인 x 더하기 아몰라라고 하는 어떤 직선과 교점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들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냐? 저 식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두근의 합공식 그 다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kx제곱 빼기 x 빼기 n
0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됐을 것이고요. 근각에서 한계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자,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감마도 우리가 굳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거든요. 공차가 2인 등차. 그러니까 베타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랑 감마를 베타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타 빼기 2, 가운데가 베타, 오른쪽이 베타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네가 알파 역할, 네가 감마 역할을 지금부터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근각에서 한개 써서 합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근의 합입니다. 세근의 합은 요거 더하는 거니까 3베타가 되겠죠? 이게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3베타다. 1번. 두 번째는 두 개씩의 합이죠. 두 개씩의 합이면 순서대로 할게요. 요거부터 쳐주면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그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면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그 다음에 앞뒤가 합차 공식 베타 제곱 빼기 4, 이거 다 합쳐주면 2b는 삭제되고 b 세제곱이 3개, b제곱이 3개고요. b제곱이 3개, 3b제곱, 베타제곱, 그 다음에 빼기 4가 있습니다. 요것이 근각의 성에 따르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식은 근계관에 따르면 n은 이렇게 나오겠죠. 셋 다 곱해버립니다. 셋 다 곱해주면 베타 제곱에 빼기 4에서 베타를 하나 곱하니까 베타 세제곱 빼기 4베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을 얻었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직선 AB, y절편이 직선의 y절편이 양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y절편이 지금 요 n이었죠. n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추론해 봅시다. 일단 두 번째 식에서 먼저 방정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3베타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베타는 풀마 1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우리가 추론은 못하지만 밑에 거 가능하죠. 만약에 베타에다 1을 집어넣었으면 음수가 나와요. 양수 안 되죠. n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베타 값을 하나를 골라준다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n 값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그것이 n값, 즉 3이 n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 여기 위에다가도 넣어주면은 이때 k값이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은 f 감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감마는 현재 베타 플러스입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고 다시 말해 감마가 1이었어요. f1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 목적입니다. f1은 요 식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f1은 1 더하기 k였던 거고요. k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k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대입해주면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f1의 값이라는 것은 정답이 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5번입니다.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등비수열에 대해서 A4값,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3항과 5항, 그거 자연수라고 하네요. 이것만으로는 지금 뭐 딱히 알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로그의 차가 2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로그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나누기 요거가 3의 제곱이니까 A3분의 A5가 3의 제곱 9가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요 A는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R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요 순서를 바꿔서 요게 이제 R제곱인데 그게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 R값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골라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 조건에 따르면 연속된 두 항, 2항과 3항의 곱이 음의 정수다라고 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가조건에서 A3이라는 걸 첫 번째로 제시를 했으니까 A2라는 것은 A3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비가 3이었다면 얘는 이제 A3에서 3을 나눠서 만든 결과인 거니까 부호가 같겠죠. 그러면
이 둘의 부호가 같은데 곱해서 음의 정수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공비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긴 한데 일단 파란 색깔 나 조건에 의해서 공비 3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첫 번째로 체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부호가 다르려면 일단 공비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 판정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A2와 A3라는 것은 이제 각각 A3를 그냥 편의상 뭐 K라고 한다면 A2는 3분의 K, 마 3분의 K가 되겠죠, 지금은. 이게 돼서 둘이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음수인 건 일단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음수인 건 만들어줬는데 정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제곱이라는 숫자는 3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야 돼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야 돼요. 거꾸로죠, 지금. 얘가 3의 배수여야지만 약분일에서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조건을 같이 따져야 될 거예요. A3은 우리가 현재 K로 보고 있는 거니까 네가 현재 K라고 한다면 A5라는 것은 마 3이 2번 곱해진 거니까 9K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K와 9K 모두 다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K제곱이 제곱해서 되는 것은 무조건 양수라고 판정을 해야 되니까 현재 K는 양인지 음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요 위에서 지금 K가 양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K는 양수인데 양수를 제곱해서 이제 음의 정수가 나온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K 값이 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 A4의 최대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4라는 것은 K 기준에서 마 3을 곱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최대가 되려면은 K는 최소가 돼야지 음수랑 곱해서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K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요 제곱해서 음의 정수가 나오는 것 중 가장 작은 K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수여야 되거든요. 양수 중에 가장 작은 K 값은 여기가 제곱해서 3이 나오게 하는 K 값은 자연수가 없고요. 일단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도 만족하면서 그러면 요 위에 있는 K제곱이 9가 될 때 우리 K는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런 K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기로 했으니까 양수 중에 가장 작은 K는 일단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했던 A4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3K의 결과니까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첫째 항이 정수인 등비수열 AN이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을 보면 요거는 일단 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식을 이 A가 A1까지고요. 그 다음에 A1 더하기 A3니까 이건 뭐 A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은 AR에 A 더하기 AR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뭐 0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면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사실 붙이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A는 0이 아닐 거다라고 일단 예상 정도는 할 수 있겠고요. 약분은 일단 하지 말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왼쪽은 2a제곱에서 더하기 2a제곱 r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5a제곱의 r 그리고 더하기 5a제곱 r제곱 이렇게 등장하겠네요. 그러면 a제곱 r제곱은 동령이니까 만날 거고요. a제곱으로 묶어주는 연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a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a제곱으로 묶이면서 첫 번째 항은 2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항 요걸로 칠게요. 5a제곱 r이 a제곱으로 묶이면 빼기 5r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묶으면 이게 마 3r제곱이 되겠죠. 빼기 3r제곱. 현재 이게 0이다가 되면서 그러면 a 값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a 값은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0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0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걸 그냥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냥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려면 뒤에 있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r제곱 플러스 5r 빼기 2 이것이 0이 돼줘야만 합니다. 라는 결론이 1차적으로 등장하네요. 방정식을 풀어서
6의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R 값이 두 가지가 나오죠.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조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조건은 P항과 Q항 곱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되는 두 자연수 PQ인데 일단 PQ가 존재한다.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섯 번째 항은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P항과 Q항의 차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일단은 초항과 공비의 입장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초항 A에서 공비를 P 빼기 1개 곱해준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초항 A의 공비를 Q 빼기 1개 곱해준 게 될 겁니다. 이것이 현재 마이너스 18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러면 A가 2개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을 통해서 P 플러스 Q 빼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A제곱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 A제곱은 아까도 얘기했듯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양수이자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R의 저거제곱 까지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됐다라고 했는데 공비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였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 A제곱은 자연수이자 제곱수라고 했으니까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되는 제곱수를 그냥 찾아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제곱이라는 숫자는 일단 9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공비 자리가 마이너스 2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R의 P 플러스 Q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은 이 공비를 마이너스 2를 챙겨와야 되겠죠. 3분의 1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공비 자리를 마이너스 2를 챙겨오면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Q 빼기 2니까 그걸 통해서 위에 있는 이 지수 자리가 1제곱이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가 3이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두 자연수 PQ인데 오른쪽을 봐야 돼요. P가 작은 Q까지 더해서 3 되는 조건은 딱 하나 있죠. 1, 2가 있겠죠. 그래서 P랑 Q를 얻어내는 데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9였으니까 A 값은 풀마 9가 될 것이고요. 풀마 3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마 3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요 마지막 A6 조건이겠죠? 지금 공비를 마이너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면은 여섯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짝수항들이 전부 다 양수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항들은 전부 다 음수였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씩 곱하면서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럼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인 거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 항은 음수라는 것까지도 요걸 통해서 초항이 음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초항 A는 마3이었던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밑에서 AP, AQ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항과 두 번째 항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초항이 마3이었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서 저걸 직접 계산해 주겠습니다. 초항 마3, 공비가 마2인 걸 이용하면 현재 너는 마3이고요. 두 번째 건 마3에 마2를 곱해놓은 거니까 6이 되겠죠. 그 두 개를 빼길 원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마3에서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등차 AN이라고 했고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때 S33, 33항까지 합을 구했을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조건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조건에 따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라는 것은 S13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2차 함수로 보면 되겠죠. 합이 2차 함수인데 모든 n에 대해서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모든 나머지 n, 그러니까 모든 합이죠, 이게. 모든 합의 결과에 대해서 13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 n에 대한 2차식이 최고차 계수가 공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차인 최고차 계수의 절반짜리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13번째 최소값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문제 트렌드죠. 요 가운데가 13이라고는 예측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랑 똑같은 위치 이렇게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요 두 지점이 13, 14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3번째까지 합을 최소로 보는 것도 맞지만 14가 최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13까지를 뭐 요 정도로 보고 14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13이 꼭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13이 가운데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13이 만약에 가운데 있었다면 14랑 15는 왼쪽에 각각 10이랑 14가 각각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13이 꼭 중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12와 14 사이에 있는 13이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될 거다 라고 일단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고요. 나 조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공차는 양수인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d값 2분의 d겠죠. 2분의 d라고 하는 값이 d값이 양수다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 조건을 보면 S6에서 S3을 뺐다라고 했어요. 표현을. 그러면 요거는 6번째 항, 5번째 항, 4번째 항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얘가 1부터 6까지 합이고 얘가 1부터 3까지니까 빼버리면 A6 순서대로 쓸게요. A4, A5, A6 이렇게 표현을 잡아줄 수 있고요. 요거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요거 합친 게 2배의 A5죠. 그럼 총 A5항이 3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절대값 씌워놓은 게 지금 36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36은 약분해줘서 12가 될 것이고 A5는 풀마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항을 양수로 가져갈 거냐 음수로 가져갈 거냐인데 만약에 5번째 항이 양수였으면 여기가 5번째 항이 이쯤 있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5번째 항이 양수였다면 지금 이 구름의 구조를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그럼 공차가 음수란 얘기겠죠? 합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공차가 음수면은 계속해서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음수를 향해서만 갈 테니까 합은 음수로 누적이 되겠죠, 점점.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결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5번째 항은 무조건 마이너스 12,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뭐 일반항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5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는 뭔지 모르지만 공차를 그냥 D라고 해서 AN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에 따르면 우리 AN이라는 일반항은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요. DN, D는 양수고요. 5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5D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5D가 삭제될 거고요. 빼기 12가 붙어주면 일반항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뭐 합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1차식인 등차 수열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접근한다면은 우리 수열은 현재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직선이 돼야 될 거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린 이쪽이 지금 13이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꼭 13일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13이라는 어떤 숫자를 분기점으로 해서 양함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 뿐이죠. 일단 12와 14의 위치는 12는 일단 왼쪽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쪽을 12라고 잡아둔다면 13은 여기 있어도 되고 또는 한 이쪽쯤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3에서 최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13까지는 음수값을 가져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13이 만약에 양수값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했을 때 최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12까지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음수값을 달성했다가 13에서 양수항이 나오게 되면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조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항이 최소라고 얘기할 수 없고 12항이 최소가 될 거예요. 따라서 13항이 최소가 되려면 13의 위치는 요 포지션 아니면 요 포지션입니다. 딱 0이 되는 지점에 있던가 아니면 12 사이에 있어서 음수값을 마지막으로 갔던가. 대신 14항이라고 한다면 14항은 무조건 요 13이 0이었다면 14는 양수이던가 아니면 14가 요쯤에 요렇게 들어가면서 14 때부터 합의 결과가 최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많이 풀어봤던 그 등차 수열에서 기출문제 스타일이죠. 우리가 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이 S33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일단 S33을 먼저 구해놓겠습니다. 그러면 S33은 AN에다, 아니지. 합공식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A1과 A33을 먼저 구해놓을게요. A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D 빼기 12가 될 것이고요. A33은 마이너스 28에 공차 D고요. 빼기 12가 될 것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S33을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S33은 2분의 항의 개수가 33개 곱하기 초항, 마랑 요거 두 개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32 빼기 10인가요? 빼기 24네요. 마이너스 아닌데 빼야 되는데 뭔가 근데 잘못 썼는데 이거 마 28이 아니네요. 플러스 28이고요. 잘못 뺐고요. 그럼 다시 더해주면 24 마이너스 24. 오케이. 그럼 숫자 예쁘게 나와주네요. 24D 빼기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4는 바깥쪽으로 빼서 묶어주면 33에 24에 D 빼기 1 되겠죠? 24는 약분해서 1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이게 S33이고 이 S3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차를 알아야지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공차의 범위를 구해줄 거니까 요게 이제 우리 풀어봤던 기출 맛이죠. 그래서 아는 맛의 풀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맛의 풀이는 요 12항과 13항의 어떤 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12항과 13항 같은 경우에는 13의 범주가 현재 요 범주가 되기 때문에 요 범주 안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13하고 12항의 곱은 0이 되거나 곱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봐도 13은 요 범위에 있고요. 14는 요 라인쯤에 있는 거니까 13과 14의 곱은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13과 14 사이에 있는 거니까 13과 14 사이에서 부등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항과 14항의 곱은 일단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음수가 돼야 되고 참고로 0도 될 수 있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3항은 요 일반항 자리에다가 13을 넣어주면 13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A13 하나 먼저 구해놓을게요. 13 집어넣으면 8D 빼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14항은 14 집어넣으면 9D 빼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곱의 결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A13과 A14의 곱, 그러니까 8D 빼기 12와 9D 빼기 12가 음수가 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양수고요. 그러면 2차 식에 대해서 사입 범위가 나왔죠. D라는 숫자는 이쪽이 2분의 3이고요. 이쪽이 3분의 4,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3분의 4가 좀 작죠. 3분의 4보단 크고 같고 등 안 붙였네요. 같고 2분의 3보단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차의 최대와 최소가 확정이 됐죠. 공차의 최대 최소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최대 최소값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최대값부터 구한다면 2분의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33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3 넣고 1 빼면 2분의 1 되겠습니다.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를 넣어야 되겠죠. 최소값은 33의 12에 3분의 4를 대입해서 1을 빼면 3분의 1을 곱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약분 한 번씩 해주시면
이런 결과 나오고요. 지금 최대 최소 더하는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 안 하고 먼저 더할게요. 그러면 33끼리 먼저 묶일 거고 6 더하기 4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10일 테니까 33에 10을 곱해서 330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사건 확인해 보면 일단 우리 수열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이 음수다 라고 합니다. 일단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은 A랑 AR로 잡아주신다면 요 결과가 지금 A제곱의 R이 되겠죠? 그거 지금 음수라고 한 거니까 요 A제곱은 일단 무조건 양수일 거예요. 양수 또는 0이겠죠. 일단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이 0인 거는 배제하고 출발할게요. 그래서 양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공비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개의 숫자 요렇게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넌 AR, 너는 A, 그리고 너는 AR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하라고 준 거겠죠. 따라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적용해주면 이 A가 양쪽 두 놈의 합이랑 같아야 되겠죠. AR 더하기 AR 제곱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A를 양수가 아닐 0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A를 나눠서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R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R제곱 더하기 R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2 하나 1 하나 인수분해 해주면 R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겠고요. 아까 뽑아놨던 결론에 따라서 R값은 음수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냐?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수열 AN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SN 빼기 1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열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합 SN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공비는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 AN의 일반항에 대해서 이제 초항은 그냥 A고요. 한글로 쓸게요. 초항은 A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 SN은 1 빼기 빼기 2니까 그냥 3분의로 바로 쓸게요. 3분의 초항이 A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2에 대한 항의 개수 N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이게 현재 SN인데 옆에 보면 SN 빼기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1을 양변에 때려줬을 때 요 식이 현재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조를 갖도록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3분의 다 전개를 해볼게요. A 나오고요. 빼기 A의 마이너스 2에 대한 N제곱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빼기 3하고 얘가 A하고 만나줘야 되겠죠? 자,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목적이 뭐였냐? 이것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요 거듭제곱, 즉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것은 지수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없애주는 게 우리의 문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요 앞쪽에 있는 존재가 없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값이 3이었어야 돼 라고 문자의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항이 3으로 나오면서 우리 일반항이 확정됐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S7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 써주면 답이 나오겠죠? 3분의 초항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은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니까 128이 되겠네요. 128은 플러스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전체 7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28이 나와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1과 128을 더해준 것이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8
9가 될 것 같네요.